조윤숙의 진보 ING 60번째 시간입니다. 요즘에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말이 번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쓰고 공감하고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서민과 약자와 노동자들이 살기 어렵고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제대로 되지 않은 보수 정권이 오랫동안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각각 그 자리에서 무사히 살고 있는지 안부를 확인하는 인사로, 그리고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로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늘 해왔던 아무렇지도 않던 인사가 이토록 가슴에 사무치는 요즘이 참 모순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은 이 모순된 세상에 항상 저항하시고 해학과 풍자로 우리를 재밌게 해주시는 게스트 모시고 잠시 후에 모시고 재밌는 시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안녕하세요가 안녕치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안녕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요즘에는 안녕하십니까가 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되새기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내일 모레인데 그런 기운도 전혀 느낄 수가 없고요. 들뜬 분위기, 흥겨운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민중의 소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왼 오른쪽 윗부분에 방송 보기 클릭하시면 방송 보시면서 채팅도 나누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신청곡도 해주시고요. 살아가는 이야기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하고 팟캐스트로도 생방송 보실 수 있고, 방송이 나간 후에는 며칠 후에 엑기스만 뽑아서 유튜브로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오늘 12월 특별 게스트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번째 시간으로 타이틀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열거하려면 1시간 걸릴 것 같은데요. 요약해서 진보당의 강석합 위원장님이시자 신명을 일구는 사람들 대표님으로 계신 이덕인 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약 5, 6분간 뻘쭘하게 계셨는데요. 정말 안녕하신지요, 위원장님은? 글쎄요, 안녕해야 되는데 참 안녕하지 못한 세대에 저도 같이 묻어서 안녕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들 즐겁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시고 본인도 즐겁게 사시려고 노력을 하셔서 늘 유쾌하신 것 같아요. 예, 뭐 즐겁게 항상 싸우려고 하고. 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어떤 제 에너지를 갖다가 쌓으려면은 네. 제가 먼저 즐겁게 사람들을 만들어주고 그 즐거운 에너지가 네. 다시 저한테 온다고 생각해요. 공놀이 하듯이 네. 즐거움, 다시 즐거움 이게 이렇게 점점 증폭되는 네. 어떤, 이것도 하나의 어떤 좋은 에너지로다가 이 세상이 가득 차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서 항상 저는 농담도 많이 하고 사람들 유쾌하게 사람들한테 해줍니다. 그러려면 본인이 마인드 네. 스스로 거기에 젖어들게 해야지. 가끔 지치실 때도 난 즐겁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컨트롤을. 네,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다가 네. 저는 좀 예술을 하다 보니까 좀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풍부해요. 그러시죠. 얼마 전에 이제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네, 모르겠는데. 봤어요. 개봉 첫날. 첫날 보셨습니까? 네. 네, 저도 봤는데 저도 항상 참 좋은 영화더라고요. 이렇게 변호인. 그런 영화들 보면은 정말 그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힐끌힐끌 쳐다볼 만큼 그만큼 막 울고 저도 참 감정들이 되게 좀 증폭이 많은데 그만큼 또 어떤 유쾌한 에너지 이런 것도 좀 남들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농담도 좀 잘하고. 예. 잘 웃는 사람이 잘 운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그럼 네. 저희가 지금 네. 제가 방송을 시작하고 네. 첫 번째 게스트로 이덕임 위원장님 모셨었어요. 아, 그러신가요? 예, 그게 딱 1년이 됐거든요. 예. 기념으로 모셨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 가지 일들 하셨던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이 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60번째? 네, 네. 이거 오늘 환갑잔치 아닌가? 환갑잔치. 그러네요. 60갑자를 한 바퀴. 네, 물론 연은 아니지만은 네. 60회. 아유, 첫 회에 제가 출연하고 그다음에 다시 60번째 다시 맞이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감회가 새롭고요. 네.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있었고요. 뭐 정말 많은 예술 활동들도 많이 하고 뭐 저는 이제 제 스스로가 그냥 공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떤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나는 내 1인 기업이다. 1인 공장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이제 극단 운영하고 있고 뭐 학교는 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학교도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뭐 해직된 상태인데 어쨌든 계속 작품 만들고 계속 그 작품 생산해가지고 뭐 유튜브라든지 사운드 클라우드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올려가지고 사람들 많이 보게 만들고 또 집회에도 많이 참석하고 항상 제 일은 저는 그냥 광대입니다. 광대. 예, 제가 이렇게 시청자들 보시면 광대가 이렇게 나왔죠. 예, 광대 그때도 예, 표상입니다. 저도 그 패친이라서 네. 이덕임 위원장님 글 올리면 알림이 떠요. 네. 하루 종일 페이스북만 하시나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 상당히 빨라요, 이게. 그것도 이렇게 네. 손만 빨라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만큼 생각도 많이 하시고 올리시는 것 같은데. 뭐 생각도 많이 하지만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 네. 좀 글을 쓸 때 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좀 아까 얘기의 연장선상인데 네. 다른 분들은 되게 이렇게 얘기를 갖다 진중하게 쓰고 네, 그다음에 네. 사실관계를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죠. 그거에 뭐 뒷배경을 얘기하시는 분들, 뭐 학술적으로 쓰시는 분들, 네, 논리적으로 맞아요. 쓰시는 분들, 저는 이제 그런 분들도 물론 아주 필요하지만은 그거를 좀 다른 방향으로 꺾어갖고 저처럼 유쾌하게 해학적으로 풍자적으로 다 골개적으로 이렇게 쓰는 사람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매일 그냥 백반 된장찌개 김치찌개만 먹고 살 수 없듯이 저같이 이렇게 특별한 뭐 떡볶이라든지 뭐 이런 또 감칠맛나는 음식, 땡기는 음식도 먹고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무거운 글들을 또 저처럼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세요, 저처럼. 예. 저는 내용은 그런 같지만 표현의 그렇죠. 다른.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지 위원장님 주변만 저렇게 에피소드가 많은가. 예, 똑같은 얘기도 저는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제로다가 사람들은 실제로 그게 다 있는 일이냐 뭐 이렇게 뭐 맞아, 이렇게 그럴 얘기를 수 하는데 있겠다. 예. 사실은 다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있는 일인데 네.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재밌게 쓰느냐가 그걸 그냥 일일이 나열하면 별로 재미없는 일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물론 한 10% 20%도 약간 과장도 좀 하고 그리고 순서도 막 뒤죽박죽 바꾸고 그다음에 단어가 선택 같은 경우에도 좀 더 풍자적인 단어들 이런 걸 선택하게 되면은 네. 똑같은 얘기도 재밌게 돼요. 사실은 이제 그 영화라든지 뭐 연극이라든지 보면은 네. 얘기 자체만 보면은 사실 그렇게 재밌는 얘기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살을 어떻게 입히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전혀 다른 얘기로다가 사람들한테 감동 줄 수 있고 그래요. 슬픔 줄 수 맞아요. 있고 웃음 줄 맞아요. 수 있죠. 예. 어떻게 구성하고, 네. 예, 그러냐에 따라서 흥행을 하고 같은 주제인데도, 네. 이덕임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광해하고, 예. 또 비슷한 주제로 같이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지금 제목이 얼른 또 생각이 안 뭐 얼마 전에 나는데, 뭐 변호인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네. 네.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네, 맞습니다. 주인공이 달라지냐, 뭐 어떻게 감독이 누구냐 이런 네.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위원장님 페이스북에 네. 이정희 레코드하고 석기시대하고 이거 실제로 다 저희 극단 근처에 있는 예. 이정희 레코드 사는 저희 당사 근처에 네, 당사 예. 근처인데 저는 이제 정의마트라고 맞다, 정의마트라고 맞다. 저희 극단 근처에 정의마트라는 데가 네. 있어요. 그리고 저희 극단 바로 앞에 그 석기시대라는 이제 음식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나란히 붙여놓으신 게 가장 기억에 그렇죠. 남아요. 예. 당사 지나가면서 이정희 네. 대표님이 네. 저희 당 대표로는 생활이 안 되셔서
하나 더 내줬나. 거기가 이제 옛날에 이정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네. 아마 그대여라고. 네, 그래요. 네. 예. 그런 그분을 아주 제 생각에는 이제 그분을 아주 좋아하는 사장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간판 색깔도 또 보라색이에요. 이상하게.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재밌는 요소를 발견해내신다는 것도 감각이 예.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사실은 장난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장난을 되게 많이 쳤어요. 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웃기고 노래하고 막 애들한테 소풍 가면은 제가 반대표로 노래 부르고 나가고 그리고 반대표로다가 애들 막 장기자랑하고 웃기고 그리고 반에서 뭐 연극 같은 거 만들고 총국 같은 거 만들면은 제가 앞장서 갖고 막 대본도 쓰고 뭐 그런 것들이 제 그냥 체질인 것 같아요 그냥. 예. 그래요. 누가 시킨다고도 못하고 돈 준다고도 못하죠. 맞습니다. 예.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재밌는 얘기만 하다 보니까 살짝 지나간 얘기가 있는데 예, 예. 그동안 지내신 것 중에서 예, 예. 좀 그 학교에서 예, 예. 타이에 의해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되신 그렇죠. 일이 있으시죠? 제가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대학을 그 시간 강사로다가 한 7군데 정도 나갔어요. 이제 보통 연극 전공, 연극과나 네. 국악과를 제 전공이 이제 그 국악 판소리 전공인데 네. 연극과 제 연극 지금 직업은 이제 연극을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나갔었는데 뭐 시간 강사라는 게 사실 그래요. 사실 뭐 이렇게 1년, 2년 하다가도 이렇게 교체될 수 있고 그 학교 필요에 따라서 예. 직업을 하긴 불안한.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이번에 나갔던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10년 정도 넘게 했고 그리고 저를 그 자를 이유가 없어요. 거기서는 제가 이제 그 판소리도 가르치고 연극도 가르치고 뭐 연출도 가르치고 연기도 가르치고 이렇게 여러 과목을 좀 하고 있는데 네네. 갑자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좀 진보적인 얘기들, 사회적인 얘기들, 정치적인 얘기들을 좀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한 명의 학생이 그 얘기를 갖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학교 재단에다가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작년 총선 때 선관위에다가도 동시에 신고를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파일이 저한테 이렇게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선관위에다가 이렇게 막 신고해갖고 이렇게 선관위 이렇게 직원하고 막 통화하는 내용이 네.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들어오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게 이제 대학이라는 데가 시간 강사 정말 말렸잖아요. 아마 학교에 다니는 개미수만큼 맞아 그만큼 많은 게 학교인데 네. 사실은 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저라는 사람을 재단에서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재단에서 학과 쪽으로다가 직접 이 사람 잘라라라고 얘기가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잘라라. 이 사람 정치 활동을 좀 많이 한다. 진보적인 예술 활동을 많이 한다. 라고 들어온 거는 그 재단에서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건 백이면 백 분명히 그 국정원 개호루라기들 얘기죠.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물증이 없으니까 이거를 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근데 뭐 저는 저를 잘랐지만은 저한테는 어떤 투쟁의 의지 뭐 이런 것들을 더 불살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도 더 많아졌고 이게 그 국정원에 대해서 어떤 풍자적인 예술 활동을 하기에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죠. 하나의 또 에피소드가 생기신 거네요. 그리고 사례가. 그렇죠. 사회의 사례도 생겼고 네. 시간도 많아지고 투쟁 의지도 많아졌으니까 제가 한 2-3배 정도 더 그 작품 만들어 갖고 싸우려고요. 죽었어 국정원. 그야말로 이덕임 위원장님은 녹취록이 있으신 거네요. 국정원 죽었어. 원세훈 뒤졌어. 감히 이덕임 위원장님은 예. 그런 일이 있으셨고 네. 그 대신 수입은 조금 줄으셨겠어요. 뭐 수입은 사실은 살아서 뭐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수입은 뭐 사실은 한 달에 사실은 이제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빼고 네. 보통 이제 봄 가을에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뭐 한 달에 한 뭐 100 정도 이렇게 수입이 좀 들어왔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중에서 절반은 네. 차비하고 학생들 뭐 밥 사주고 술값 사주고 이런 데 다 썼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 수입은 저한테 큰 의미는 없어요. 공연 한 번 하면은 그거 똑같아요, 그냥. 공연 한 번 더 하면은. 근데 참 아쉬운 거죠. 근데 열받는 게 학생들한테 제가
학생들한테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그런 일 많잖아요. 이런 얘기 입에 담게 그런데 성적인 어떤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교수들 같은 경우에 정말 많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학교에 기물을 파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 학교 밖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진보적인 얘기를 한다 해갖고 저를 잘라버린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이 부도덕한 정권에 정말 단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나갖고 이 부도덕한 정권이 이 세상을 잡고 있다는 게, 이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게 전 정말 열이 받고 이런 정권을 제 자식들한테 저희 결의 나라, 저희 아들, 딸입니다. 이름이 이결의 이 나라인데 아들, 딸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거는 정말 열이 받아요.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끝까지 제 목숨 다할 때까지 정말 싸우고 싶습니다. 예. 그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자유나라라고 하면서 그렇죠. 이런 얘기만 하라고 강요하는 거잖아요. 보수적인 그러니까, 얘기만 맞아요. 하라고. 그러니까 보수도 제대로 된 보수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자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해서 최고로 치는 거는 저 개인의 자유인데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자유는 정권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는 지금 현재 없고 정권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 네. 예. 얼마 전에 그 뭐 정치인 새누리당 김무성이라는 정치인이 네. 김무성이었나 지금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뭐 경배 축배를 갖다가 뭐 박근혜 축배를 찬양하는 축배 삼행시를 만들어 그걸 갖다가 술 먹을 때 쓴다는데 아니 그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그게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출세하고 저도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찬양하는 판소리 만들고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찬양하는 판소리 만들고 국정원 박수치는 네. 국정원한테 박수 쳐주는 그런 판소리 만들고 연극 만들었으면은 제가 만약 막 해갖고 막 대학 총장까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이 그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나 그런 독재자다. 네. 그 사람을 찬양하고 해결한다라고 하면서 라고 말할 권리가 없는 건 자격이 없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몇십 배, 몇백 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방귀 낀 놈이 네, 아니죠, 반대죠. 똥 낀 놈이 방귀 낀 놈한테 성난다고. 네. 그거는 북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북에 대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작된 정보일 수가 있잖아요. 사실 지금 국정원에 대한 정보 같은 경우에도 TV에서 매일 나오는 정보들이 어때요? 아니 매일 우리가 집회하는 건 안 나오고 수만 명이 모여가고 집회하는 건 안 나오고 그냥 매일 뭐 새누리당 얘기만 매일 그냥 요새 또 북한 관련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 갑자기 많아진 거는 네. 북이 이런 데다라고 하고 이렇게 자유가 없는 데다. 니네는 남한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거다라고 네. 마치 찬양하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아무 입 닥치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살아라라는 만큼 사는 것도 어디냐. 그렇게 세뇌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죠. 그래서 정권을 잡으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유겠죠. 맞아요. 아무튼 거기에 지금 해석은 좋게 하셨지만 피해자이신 건데요. 아무튼 투쟁의 의지가 더 이렇게 생겼다니 전화위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전화 위기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덕일 위원장님 말씀은 잘 들어야지 안 그러면 그냥 막 말려드릴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에 그 말실수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 전화 위복을 갖다가 전화 위기의 기회로 이산화가스, 산소가스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그죠?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이산화가스, 산소를 갖다가 산소가스. 제일 대박은 그거였죠.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직 그러니까 대통령직 수락 연설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대통령직을 사직하겠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미 자기는 대통령이었던 거야. 그때 했었어야 된다. 그죠. 너무 재밌는 일화가 많죠. 뭐 바쁜 벌꿀은 아무튼 바쁜 벌꿀이라고 그러죠. 말실수가 아니라 대가리에 든 게 그거라고 써주셨네. 그렇게 써주셨네요. 그게 실수가 아니라 진짜다.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 이덕일 위원장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음. 그 연말에 혹시 행사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볼만한 행사나 공연 있으시면 소개해 주세요. 사실은 뭐 행사들 뭐 이게 같은 경우에는 좋은 연극도 사실 많고 그렇게 특정하게 제가 딱 찍어갖고 뭔가를 이렇게 어떤 작품 무조건 보시라 얘기라기 말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작품들 참 많아요. 참 많은데 대학로 가셔갖고 이게 영화도 영화지만은 연극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특히 얼마 전에 또 그 영화 중에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변호인 변호인들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안 보신 네. 분들 네. 정말 후회 안 합니다 정말.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아동국 국제 아동국 협회에서 제가 한국본부 부의사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네. 아시태지라는 게 그 국제 아동 청소년 네, 연극 네. 협회예요. 작년에도 네. 소개해 주셨었죠. 그래서 이제 올 겨울에도 이제 아시태지 축제를 합니다. 라고 인터넷 검색해서 아시태지 겨울 축제라고 치시면은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연극들이 많으니까 거기 가셔갖고 아이 특히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 네, 그런 네. 분들은 가셔가지고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이동님 지금 직접 공연하시거나 기획하시는 건 없나요? 저희는 지금 올 겨울은 이제 그 다음 작품을 좀 위해서 좀 이렇게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몇 가지 작품 좀 기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일단 내년이 그 가보농민전쟁 그러니까 그 부갑자가 되는 해예요. 120년 120년 되는 해라 가지고 내년에 그 가보농민 전쟁을 갖고 연극을 한 편 만들어 갖고 사실은 가보농민 전쟁이 끝난 전쟁이 아니다. 지금도 계속 농민들은 그 가보년의 농민들과 똑같이 그 120년 전의 농민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똑같이 느끼고 있고 똑같이 싸우고 있고 거기서 얘기했던 반외세 가보농민 전쟁에서 반외세 싸움을 아직도 하고 있고 뭐 120년이나 흘렀지만은 변한 게 없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그걸 하나 좀 만들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꽃신이라는 작품인데요. 그건 벌써 시나리오도 나왔고 그 통일 관련 극입니다. 그거는 이제 내년 여름에 올리려고 통일 관련 마당극 꽃신 준비 중이고요. 그다음에 아동국도 좀 한 편 좀 만들 좀 계획 중이고요. 그리고 보통 겨울에는 저희가 그 저번에 나왔을 때 아마 배짱이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배짱이 인생이에요. 배짱이. 네. 그래갖고 봄, 여름, 가을 동안 열심히 연주를 하고 저희는 겨울에 다시 와가지고 다음 내년도 레파토리를 준비하는 시간이 겨울입니다. 조금 한가하긴 하지만 또 그만큼 또 한가하지도 않고 그렇죠. 1년 내내 쉬는 시간이 또 없습니다. 뭔가 보여드리는 걸로는 좀 쉬는 기간이지만 준비를 해야 되니까. 보여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기간이군요. 그렇죠. 정말 그 피땀 흘리는 또 시간이죠. 예. 그러시겠네요. 예. 조금 다른 얘기인데 위원장님 예. 워낙 많은 일들을 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 게 예, 예. 좀 전에 이제 연극 보러 많이 와달라고 하셨는데 네, 예.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예. 연극 보러 가고 싶다. 네, 예. 근데 휠체어나 네, 장애인분들이 접근권이 네, 예. 굉장히 열악해요. 맞습니다. 예. 뭐 걸으실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난데 휠체어는 들어갈 수도 없고 예, 예. 저 지난번에 위원장님 공연을 봤는데 네, 예. 맨 앞에서 거의 무대랑 이렇게 제가 발 뻗으면 무대에 달 정도로 맞습니다.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불편하고 연극 하시는 분들도 배우들도 불편하겠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씩 이렇게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네. 그런 것도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네. 사실은 지역마다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그 뭐 시에서 운영하는 네. 도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접근성이 좀 괜찮아요. 네, 사실은 네, 많은 편인데 이제 어떤 사립극장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대학로 소극장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참 좀 힘들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법적으로다가도 이렇게 극장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없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방법이 무조건 법제화 시키고 그 장애인분들이 그 앉을 수 있는 자리만큼 보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나라에서 그렇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국가 보조금도 들어가고 법제화 시키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도 많이 같이 옆에서 이렇게, 알려주시면 싸우겠습니다. 그런 작업을 그래갖고 해주시면 그런 일들 같은 경우를 이제 문화관광부 이런 쪽으로다가 좀 많이 네. 좀 같이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
사실 영화나 예, 그런 예. 거 보러 가도요. 자리는 있는데 뭐 맨 뒤에서 보거나 예, 예. 맨 앞에서 보거나 이런 또 제한도 있고요. 예, 예. 자기가 보고 싶은 좌석에 가서 봐야 되는데 그런 제한들도 또 같이 뭐 연극에 담아주신다거나 여러 가지 좀 창의적인 생각으로 네. 좀 모든 분들이 알 수 있게 해주시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 저희 진보당 예, 예. 학위 친구들이 벌금 마련 일루프를 한다고 예. 꼭 와달라고 해서 가려고 했는데 장소가 음. 계단이 좀 있어서 그렇죠. 그런 섞이지 못하는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기회들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예 문화도 네, 예. 덕없이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어.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어휴,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네요. 가겠습니다. 우리 예, 예. 그 나와주신 이덕윤 위원장님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아우, 제 노래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철도 브루스 먼저 들을까요? 어떤 노래 먼저 들을까요? 이번에 좀 며칠 있으면 또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마스 곡으로 신나는 곡을 먼저 예. 한곡 그 그럴까요? 캐롤을 먼저 듣는데 이 노래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네. 기존에 있는 메들리를 갖다가 또 제가 그냥 할 일은 없잖아요. 그냥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지금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유신스마스 유신이 왔다. 유신이 태어나서 유신이 왔다 그랬고 유신스마스 캐롤이 아니라 개롤. 네. 유신스마스 개롤 메들리를 만들었습니다. 참 개들도 혹사당하는 식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음향 상태는 좀 이렇게 극단에서 그냥 스튜디오에서 한 게 아니라 좀 안 좋긴 한데, 예,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신스마스? 유신스마스 예, 개롤. 개롤 메들리네요. 예. 이동희 위원장님이 부르셨습니다. 같이 저희 극단 들으실게요. 단원들하고 같이 불렀습니다. 아, 네. 거짓말다 어둠에 묻히다 국정원 품에 앉아서 부정통치 할 적에 유신 잘도 잔다 유신 잘도 잔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태클이 내린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유신이 왔다 민영화 반대 철도 노동자 해가는 줄도 모르고 광장 위에다 박스를 깔고 힘차게 외친다 민주주의 다가고 유신이 오면 서슬빛이 심퍼런 거리거리에 공포정치 추운 겨울이 다가기 전에 촛불을 높이 들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사라지기 전에 당근에 쌓인 콜 댓글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열받는다 했겠지 다른 모든 국민들 놀려대며 웃었는데 장난은 저 박근혜 대통령이 되었네 안개 낀 성 간절날 산타 말하기 박근혜 뒤가 구리니 그 자리에서 내려오렴
셋, 넷. 그런 사람들이 촛불 높이 들었네. 가끔에 쌓인 코는 기리기리 매장 대리, 기리기리 매장 대리, 기리기리 매장 대리.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재밌는데요? 네, 재밌어요. 이거 빌보드 차트 갈 것 같습니다. 빌보드보다는 이제 길보드. 길보드. 네, 광장보드. 이런데. 이동희 위원장 또 그 외모가 동양적이시잖아요. 아, 그런가요? 싸이도 굉장히 동양적이잖아요. 좋죠. 오히려 서양이나 세계화가 되려면 우리나라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혹시 이거 유튜브로 올라와 있나요? 아, 예,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저기 네. 그 유튜브에서 유신스 마스 게롤 검색하시면은 유튜브에서 영상까지 아주 재미있는 영상까지 볼 수 있습니다. 좀 아까 저한테 동양적이라는 게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3대 월드스타 남자 중에서 네, 네. 3대 월드스타가 누군지 아세요? 이동희 위원장. 아, 예, 저는 아직 좀 전 더 있어야 될 거고요. 아마 조만간 뭐 이게 아무튼 현재 이 노래로 되실 것 같아요. 2013년을 뜨겁게 달군 3대 스타 싸이 싸이, 있지 않을까요? 예, 또 야구 선수 저기 유현진? 류현진, 네네. 그다음에 김정은 국방위원장 아, 세 명이 이게 공통점이 좀 있죠. 그러네요. 예, 그 외모가 아니 네. 외모도 많이 닮았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그러네요. 아, 저도 조금 여기 우리 그 민중의 소리는 현석훈 그 기자가 조금 닮았죠. 네, 그러게요. 예. 저도 한 20kg만 더 찌우면은 좀 월드스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찌워서 월드스타가 될 수 있다면야. 네. 잠깐 그 이유님이 네. 저희 남편 찾아오셨어요가 나왔냐는 뜻인 것 같은데 예. 아직 연락이 안 돼서 잘 모르겠고요. 어제 네, 예. 이맘때쯤 연락이 되고 핸드폰이 끊겨서 연락은 안 되고 있고요. 어디 구치소예요? 관악경찰서에. 관악경찰서. 네. 관악경찰서 그 애청자분들 네. 관악경찰서 가셔가지고 사식 좀 넣어주십시오. 네, 맛있는 국산 소고기 그 등심으로다 사식 좀 넣어주십시오. 저희 남편은 고기를 좋아하면서 채식주의자인 아. 것처럼 하니까 아, 그러세요? 풀떼기 넣어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오늘 네. 간다는 후배가 있어서 음. 제가 좀 이따 갔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네. 그냥 제가 애써 찾거나 네. 연락하려고 안 하려고요. 제 걱정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더 걱정을 할 것 같아서 네.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겠다 이렇게 나올 때 되면 나오겠죠. 저는 이런 것들이 네, 예. 처음엔 좀 연행됐다 그래서 좀 그 남편 걱정보다 제 걱정을 했어요. 혼자 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에. 근데 좀 더 다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밑거름이 돼서 조금 더 강한 세상? 다른 세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 이익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 시민들이 촛불 시민들 또 우리 민주 시민들이 네. 전부 다 그냥 구속 투쟁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아, 다 몇 구속- 천만 명이. 그럼 우리나라 구치소가 점점 다 넘쳐가 갖고 폭발을 하게 되잖아요. 폭발. 그러니까 그러면은 국정원도 이렇게 교도소로 만들고 뭐 군대도 청와대도 교도소로 만들고 시설을 전부 다 바꿔서, 시설을 갖다가 예. 왜냐면 주택을 다 때려 엎어갖고 철거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응? 공량도 안 되고 어떤 정부 기관이어야 되는데 예.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국가가 마비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민주 국가가 되는 겁니다. 구속투쟁. 네, 구속투쟁 전부 다 우리 구속투쟁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애인분들도 하게 되면 장애인분들은 또 활동보조를 해줘야 어, 예, 되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엄청 귀찮거든요. 국가가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부 다 우리 구속투쟁 저도 조만간 해볼까요? 예. 이
경찰이 잡혀가는 걸 어렸을 때나 좀 커서 두려워하고 좀 잘못하면 가는 데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잘해서 가는 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 남편도 이것을 좀 밑바탕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가끔 가다가 네. 밤에 좀 이렇게 술 먹고 네. 화장실 가고 싶으면 꼭 경찰서로 갑니다. 예, 경찰서로 가면은 이렇게 법적으로다가 경찰서 화장실은 그 공용 화장실이에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시청 화장실이나 뭐 동사무소 화장실하고 사실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괜히 꺼려서 그렇지 네. 가서 화장실 좀 쓰겠다 그러면 쓰게 해주는 거예요. 네, 네. 딱 화장실 쓰고 나와갖고 딱 나와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제가 이렇게 경찰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이거 이렇게 열심히 계시는 경찰분들도 계신데 이거 국정원 자식들은 이거 막 그 부정선거 얘기도 하고 박근혜 욕도 하고 막 그러면 경찰분들이 은근히 동조를 해주세요 저한테.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 민주경찰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진짜. 아이, 네. 그리고 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니까 하는 거지. 네. 예. 그 박근혜 다 싫어해요. 박근혜는 자기 다 좋아하는 줄 공무원들 다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국정원 자체도 사실은 박근혜 싫어해요. 돈 주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박근혜 이런 방송 좀 듣고 좀 깨달아야 됩니다. 예. 듣겠어요. 뭐 그런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귀 막고 눈 가리는 그 김문성 같은 사람들의 찬양 속에 둘러싸여 있을 그렇죠. 텐데요. 그 들으신 분이 겨울에 일도 없는데 구속시켜 달라고. 아, 저도 저 1월달에 공연이 좀 없거든요. 구속을 시키려면은 1월달에 조금 좀 가서 공짜로다가 좀 콩밥도 넣고 좀 예. 건강에 좋잖아요. 아, 좋습니다. 저. 예. 투쟁도 예. 그렇고 막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뻔하잖아요. 맞아요. 계속 뭐 집회 때도 발언하고 뭐 네. 국회 집회하고 좀 식상할 수도 있는데 네. 구속 투쟁 새로운 네. 그러니까 맞아요. 방법이네요. 저는 그래고 구속 투쟁하고 또 이렇게 같이 보통 구속되면은 단식 투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가갖고 네. 이렇게 야 이 새끼들아 막 거기서 구호외치고 거기서 단식하고 나 밥 안 먹는다고 다시 이렇게 저기 하고 저는 반대로 생각해갖고 저는 과식 투쟁을 하려고요. 갖고 경찰에서 밥을 주면 사실 경찰 밥을 주면은 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한 그릇만 더 거기 있는 걸 다 먹어치우려고 그랬다 저는. 그래갖고 저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 좀 새로 고민을 하게 되게. 그렇게 해서 더 20kg 찍으셔갖고 월드스타 월드스타들. 일석삼조 4조 되는 거죠. 예. 그러네요. 예, 그런 거죠. 그런 건 있어요. 네. 저희 이제 경찰서 옆에서 장애인분들 집회하시게 되면 네. 화장실을 전부 경찰서로 가거든요. 음. 휠체어가 거의 꽉 차게 돼요. 한 두세 대 들어가도 작은 파출소 같은 데 작으니까 네. 그것도 일종의 점거 농성이 아, 되어버리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효과가 예. 유덕인 위원장님 다음 해에는 제가 이 방송에서 잘릴지도 모르겠지만 왜 잘립니까? 위원장님을 다시 못 뵐 수도 있겠네요. 월드스타가 되셔가지고. 예, 아닙니다. 꼭 우리 진보아의 엔진은 꼭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살이 찌셔갖고 화면 밖으로 나가시고. 이만큼 잘려가고 그렇게. 근데 이덕인 위원장님 20kg 찌면 현 PD님 정도 되시지 않을까? 아, 그렇겠죠. 그럼 우리 한번 스모하니까 스모 하고. 스모 방송. 그래요. 그래서 저도 네. 같이 여는 한 9분 정도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조금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편안해졌어요. 그런 투쟁 한번 기획해 보시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예. 과식투쟁. 과식 투쟁하면 제가 그냥 찌면은 예능될 때 원래 네. 경찰도 몇 명이 벌쩍 들잖아요. 그럼 제가 한 200kg 정도까지 치면은 못 들 거 아니에요, 저를. 그렇죠. 그리고 버스 문으로도 저를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안 들어가죠, 이제. 과식 투쟁. 재밌다. 과식 투쟁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를 늘리시는 작업을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렇게 위대해진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예. 그 위원장의 경우에는 정부에 반항하는 그런 예.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물론 진보 정당에 계시고 진보적인 투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작업을 하실 때 어렵거나 단원들한테 좀 눈치 보이실 때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런 성향들이 모여서 뭐 상관없을 거. 네, 우리 뭐 극단의 단원들이 네. 처음부터 연극 전공한 친구, 뭐 판소리 전공한 친구, 탈춤 전공한 친구, 뭐 타악 전공한 친구 이렇게 좀 모이는데 네. 아니면 일반 전공한 친구도 많고요. 그렇게 모이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어떤 사회적인 의식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죠. 들어와가지고 예술을 하면서 작품들을 하면서 점점 깨달아가지고 통합주보단 가입하는 친구들도 몇 명 있고 단원들 중에서 그러니까 단원이면서 당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사실 이런 집회의 공연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한테 빵을 주는 공연은 아니잖아요. 네. 이게 빵을 주는 공연이 아닌데 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빵을 주는 공연들 이런 걸 많이 좀 찾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이런 공연이 왜 필요한가 우리에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던 배짱이 얘기. 그러니까 배짱이들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왕 우리가 그 어떤 큰 부를 누릴 것이 아니니까 이 직업을 우리는 그냥 밥에 입에 풀칠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살 각오가 되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다가 그냥 아무 공연이나 해가지고 네. 그냥 하느니 정말 의미 있고 뜻 있고 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공연을 해야지 진정한 배짱이가 된다라는 거를 점점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좀 가끔가다 불만도 좀 있긴 하지만은 예, 그래도 같이 이렇게 뜻 모아서 힘 모아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참 우리 단원들 정말 사랑해요 제가. 예, 네. 예. 또 위원장님이나 또 리더의 성향을 따라가게 되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 제가 아까 노래 그 유신 네. 그것도 유신스마스 캐롤 네. 입에 잘 안 배가지고요. 유신스마스 게로. 네, 어. 유신스마스 캐롤을 봤는데 단원들 또 끼들이 또 있으셔서 우리 단원들 대단해요 진짜 끼가. 예. 한번 나중에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극단 공연 오면은 한번 구경 오시면은 네.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재밌어요. 제 입으로다가 제 자랑하니까 좀 펄불출 같은데. 아니에요. 재밌을 거예요 진짜. 공연 봤는데 진짜 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 있죠. 왜 그 아무리 연극이라고 해도 또 뭐 인지도가 많은 배우가 아니라고 해도 네. 좀 배우고 관객이다라는 그런 어떤 선이 있는데 위원장님 공연을 보면서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 같다는. 맞아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당극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마당극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서양 연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쪽 면 제1의 벽, 제2의 벽, 제3의 벽, 제4의 벽이라고 그렇게 벽을 쌓아놓고 공연을 한다고 생각해요. 저쪽에는 그냥 벽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마당극은 기본적으로다가 관객과 하나가 되는 그 벽이 없다고 생각하고 네. 저 사람들은 저기 앉아 있고 이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극이다라고 생각하고서 공연을 하거든요. 이게 마당극이라는 장르인데 우리나라 장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어떤 뭐 주례 정신이라든지 동학 정신이라든지 뭐 공동체 정신 이런 공동체 정신들이 좀 그 높은 수준에 있어가지고 뭐 그런 극들이 많이 발달돼 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다가 취임새 우리 서양 예를 들어서 오페라라든지 성악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끝난 다음에 다 조용하게 앉아있다가 끝난 다음에 브라바 네. 뭐 이렇게 기립박수하고 중간에 뭐 우리는- 얘기하면 예의가 아닌 거. 그죠? 우리는 근데 중간에 가만히 보면은 그게 예의가 아니에요. 중간에 계속 잘한다 얼씨구 암만 이렇게 중간에 계속 참여를 해줘야지 그게 예의 있는 관객이에요. 주인공이 좀 뭐 못되게 하거나 그러면 뭐라고 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예술 풍토가 네. 예술적인 어떤 풍토가 똑같아요. 우리나라 정치는 그 국민들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자기네들도 정치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렇게 외치잖아요. 광장에 모여서 그렇죠. 촛불 들고 외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정말 잘하는 대통령이 나온다 그러면은 박수도 쳐주고 잘한다 취임새도 넣어주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네. 촛불 집회를 갔더니 누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생이신데 네, 학생이 정치 이야기 한다고 네. 학생이 공부나 하지 왜 정치 이야기를 하냐. 네.
그런 데 대해서 이 학생이 정치 얘기를 하지 못하면 직장인들은 일만 해야지 왜 정치 얘기를 하며 그렇죠. 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만 해야지 정치는 그럼 정치인들만 정치를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딱 와닿더라고요. 맞습니다. 결국에 지금 박근혜 정부나 정치인들이 그 보수 정치들이 하는 거 보면 자기들 정치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조용히 해라 시킨 대로 해라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맥락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참견도 하고 그럼요. 마당극처럼 참견도 하고. 힘들도 뭐라고 욕도 하고 그렇죠. 이런 문화가 돼야 맞습니다. 되는데 선을 긋는 네. 어떤 계층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나 우리 네, 위원장님 정치할 때도 왜 정치를 하냐 네. 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정치가 무슨 꼭 출마를 해야 정치가 아유, 아니고 그럼요. 일생 삶이 생활 정치. 정치죠, 생활 정치. 네. 네. 모든 거에 정치가 빠질 수가 없는데 나하고 멀게 느껴지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정부가. 맞습니다. 얼마 전에 SBS 다큐멘터리에 네. 최후의 권력이라는 최후의 다큐멘터리, 권력.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 중에서 시리즈가 여러 편 좋은 시리즈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편 정도에 나왔던 것 중에서 이제 참 와닿았던 것들이 그러니까 그 조그만 국가인데 조그만 국가의 그 지방자치제를 통해 갖고 지방자치 어떤 그 마을별로다가 어떤 정치를 해요. 지방자치 정치를 하는데 지방 정치를 하는데 그 마을에는 그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사람들이 쭉 다 모여가지고 같이 거수로 다 결정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어떤 의원들이라든지 지방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법안을 내놓더라도 그 모여가지고 거수로 다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수를 통해서 의원들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도 안 이상하고, 만약 근데 제일 거기서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하도 하나도 안 이상한데 제일 이상한 거는 그 모임에 안 오는 게 제일 이상한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90% 이상, 95% 이상이 거기에 다 참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그런 제가 바라는 정치 세상은 누구나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뭐 그런 세상이 좀 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실에서도 오히려 그 정부 측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를 안 하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데 맞아요. 거기에 우리가 속지 말고 반기를 들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빨리 많이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어떤 일을 하든지 네. 정책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네. 이번 정책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다른 일을 하더라도 정치랑 무관할 수가 없는데 네. 우리는 정치는 정치인만 하는 것, 네. 그 전유물인 것처럼 잘못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그 TV에서 보신 그런 세상이 참 바람직한데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된다는 것도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네. 어떤 거기서도 리더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 권력을 놓치기 싫게 되고 사람이 점점 유지가,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생기기는 좋은데 네. 쉬운데 유지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맞습니다. 파피용이라는 책을 네. 보니까 파피용. 네. 예, 이 나라가 너무 썩어서 지구가 썩어서 노아의 방주처럼 선하고 공동체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냥 혼자 착해서도 안 되고 공동체를 유지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과 동물을 섞어서 골라내서 다른 달이라고 해야 되나? 우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배를 만들어서 이제 가는 과정을 그렸는데 그 내에서 선한 사람, 성향이 잘 어울리는 사람만 뽑았는데도 그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정치 참여, 거수를 하는 거 이런 거 다 해봤는데 자동적으로 또 사람이 권력이 생기더라 이런 내용을 봤거든요. 네. 그게 유지되기가 참 힘든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세상이 되도록 투쟁하는 분도 또 계시니까 늘
그게 맞물려서 유기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어쨌든 정권이 그 과거에 이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는 뭐 그만큼 이게 그들의 과오, 그 대통령들의 과오도 물론 있었지만 네. 그만큼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에는 살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 전 정권보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들어오면서 이 세상과 맞서서 맞닥뜨려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박근혜 정권 들어갖고 그 수가 엄청나게 늘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복 힘 계속 지치지 말고 네. 계속 싸워갔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요. 즐긴 놈은 승리한다고. 맞습니다. 예. 아, 조금 이제 다시 위원장님의 본 그 직업으로 돌아가서 예, 예. 혹시 위원장님 공연 아니더라도 풍자하거나 현상을 풍자하거나 그런 좋은 작품, 영상, 음악, 뭐 그림 이런 거 좀 전에 그 다큐처럼 예, 예.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 저는 이제 그 아까 최후의 권력도 말씀드렸는데 네. 그 전에 SBS 다큐멘터리 중에서 네. 최후의 제국이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같은 감독이 연출한 건데 네. 그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 5편인가 이렇게 그거 쭉 좀 보셨으면 정말 좋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최후의 제국. 좀, 최후의 제국. 예, 정말 저도 감동스럽게 좀 봤고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혹시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 100년 전쟁이라는 혹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100년 전쟁 그 이승만에 대한 데서부터 박정희 있고 이 시리즈로다가 쭉 있는데 그것도 이제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좀 보시면은 정말 엊그저께도 저희 저 극단 단원들하고 100년 전쟁 같이 봤는데 네. 너무 뭐 제법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신입단원들도 아무것도 좀 잘 모르는 그런 신입단원들도 보고서 아 세상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많이 깨닫고 예. 그런 거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예전에는 예. 개그 프로에서 일반 프로에서 시사를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 혼자 해야 시원한 그런 웃음? 네, 이런 게 없어요. 작년에 그 박근혜 정권 들어오면서 네. 그 정태호라는 그 개그 예. 풍자하는 그 개그가 있었죠. 못 풀고 있었죠. 발칙한 녀석들인가요? 예, 네, 뭐 그런 네. 게 있었는데 그게 그 박근혜 정권 용감한- 들어갔고 용감한 녀석들. 용감한 용감한 녀석들. 녀석들이죠. 예, 예. 발칙한 녀석들이 발칙한 뉴스가 저기 있네요. 네. 여기서 하는 이게 결합이 됐네요. 예. 민중의 소리하고 그러니까 예, 용감한 녀석들. 네. 예. 거기서 정태호라는 사람 그런 얘기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다고 풍자했다고 그거 잘렸잖아요. 프로가 없어졌잖아요. 네, 네, 네. 예. 뭐 거기 방송국에서는 뭐 보도자를 뿌려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뭐 사실은 뻔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예.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아쉬워요. 너무 모든 전방위적으로 탄압을 하니까. 네. 예. 케이블 방송 중에서도 SNL 코리아. 네, 예. 박근혜 저기 이정희 대표님도 나오는 그 뭐지? 여의도 텔레토비. 텔레토비. 예. 예. 그런 것도 좀 더 활성화됐으면 네. 뭐 이정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 까이시더라도 그렇게 풍자적인 네. 서민들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 목소리 때 위원장님이 더 많이 해주셨으면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노래 한 곡 더 듣고 제 노래요? 할게요. 예. 그럼 이 노래가 얼마 전에 제가 네. 철도 파업하는 그 철도 노동자들 응원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가 있는데요. 네. 이 노래는 뭐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 없이 네. 무슨 딱 들어보면 어떤 노래에다가 노래 만들었는지 아실 거예요. 아. 예, 빨리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덕희 위원장님이 부르십니다. 철도 블루스. 예. 사랑해요 철도 노조 민영아 막아줘요 민들의 안전 위해 요금 폭등 막기 위해 박근혜 돈을 쫓아 임명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아쉬우네. 우리 모두 지켜야 할 수소벌 KTX. 2012년 대선 기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재를 절대 민영화시키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딱 1년 만에 새빨간 거짓말임이 탄로났습니다. 철도가 민영화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민영화 반대해요. 수소발 KTX 지켜내요. 국민 안전 막아내요. 요금 폭등 사장은 8,000명을 해제하고 엄마의 마음이란 지날 역차기 지지해요. 철도 파업 수소벌 KTX. 대전 블루스를 각색하신 네, 거죠? 맞습니다. 굉장히 익숙한데 원래 이 노래도 원래 그 기차가 나오는 얘기잖아요. 네, 목포행 완행열차. 예. 예. 대전발 0시 50분. 예, 네. 대전발 0시 50분. 네. 예, 그렇죠.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노래인 것 같아요. 이 가사를 이렇게 개사하시거나 네, 그럴 예. 때 막 그냥 번뜩번뜩 막 떠오르세요? 네, 이 노래는 제가 며칠 전에 철도 파업 집회를 갔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갑자기 저한테 공연이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정말 이 노래는 이렇게 막 운전하면서 요따가 운전하면서 핸들 위에다가 네. 종이 한 장 딱 올려놓고 네. 이렇게 막 운전하면서 이렇게 쓰면서 갔어요. 그리고 가자마자 공연 가자마자 그 집회 10분 전이더라고요. 제가 첫 순서인데 네, 첫 순서인데 가자마자 한 15분 전에 도착해서 10분 15분 정도 도착했는데 네. 가자마자 MR 다운 받아가지고 네. 곧바로다가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 녹음 따로 하신 거고요. 이 노래는 따로 그 이후에 네. 예, 한번 집회에서 했으니까 이게 한번 만들어 올려야겠다 생각하고 그냥 한 거고요. 반응이 어떠셨어요? 아유 좋죠 반응. 예. 그리고 그냥 되게 천재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금방 아니, 뭐 순지성이라도 까불성이 좀 있는 거죠. 이런 거 잘 패러디하고 패러디하고 풍자고 이런 게 좀 원래 성격이 까부는 성격이라서. 근데 예. 그나저나 운전하시면서 눈은 앞에 있습니다. 눈은 앞에 있고 저는 안 보고 써요. 어머. 가사가 위험했군요. 가사가 아니 근데 물론 글씨는 알아볼 정도만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거기다가 딱 붙여놓고서. 그리고 제 차에는 항상 수첩을 항상 갖다 놓고요. 네. 수첩에다가 이렇게 그거 뜯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접착식 테이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폴더 잇. 그래갖고 붙여놓고 이렇게 항상 써요.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예. 작곡도 하시나요? 작곡은 아니고요. 작창을 보통 하죠. 뭐 더듬이 타령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혹시 더듬이 타령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잘 못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작년에 윤창중 그 사건 있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뭐 더듬이 타령이라고 더듬 맞다. 생각났어요. 그런 노래 하나 만들었었죠. 그런 거는 이제 맞아. 작곡이 아니라 작창이라고 해가지고 글을 먼저 써놓고서 네. 그냥 그 생각나는 대로다가 그냥 붙이는 거예요. 각 곡을 판소리처럼. 그러니까 예. 저기 대중음악으로 따지면 프리스타일 랩 예, 같은. 뭐 그렇죠. 네. 예. 그런 스타일이죠. 맞아, 그 노래도 생각이 나네요. 하도 페이스북으로 많이 올리시니까 제가 헷갈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작품을 한 40개 그 네네. 노래만 작품 한 40개 한 연극 한 20편 정도 이렇게 만들었었죠. 예.
그래서 노래 공장입니다. 노래 공장. 진짜 저기 네. 하실 것 같은데 월드스타 되실 것 같은데. 예. 그 조금 이제 위원장님으로서 네, 예. 역할이 많으시니까 음, 위원장님으로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예. 참 파랑새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음. 저희 카페 회원이신 것 같은데 파랑새 꿈님 맞으신지요? 음. 예, 반갑습니다. 국정원 네. 국정원 직원은 아니시죠? 아니 농담입니다. 모르는 거죠? 예. 그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진보 진영에서 또 진보 당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좀 해야 승리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보당은 다른 당과 달리 이렇게 정말 잘 싸우는 정당이잖아요. 네. 예, 정말 우리의 다른 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돈이 있는 거 돈으로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어떤 그 지금까지 어떤 연줄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인지도로 다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딱 방법은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모든 정치적인 이슈에서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사활을 걸고 잘 싸워주는 게 그게 하나의 방법인 그게 그러니까 가장 모든 방법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거기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또 그 지역 그 위원들, 지역 이제 그 기초의원, 광역의원들도 참 잘 발굴해야 되겠지만은 네. 참 어렵죠. 그런 사업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모든 걸 다 포기를 하고 후보로 나가야 되겠지만은 근데 우리 다른 당에 비해서 통합진보당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다 헌신성이 있잖아요. 헌신성. 네. 예. 그래서 모든 걸 정말 엄청나죠. 포기를 하고 네. 운동을 할 자세가 되고 정치를 할 자세가 돼 있는 네, 사람들이라서 맞아요. 정말 그 자기를 믿으면은 저만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거는 주변 분들이 우리 조현수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시고 주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고 제가 있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저희가 저를 믿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이 우리 진보당의 날이죠.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네. 오늘이 바로 보라색 팥죽을 먹는 동지라는 날입니다. 어제 아니었나? 오늘인가? 오늘인가? 어제인가요? 어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이 22일 아닌가요? 23일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어제. 저 착각했네요. 예. 어제가 우리 날이었구나. 뭐. 그래서 그렇게 탄압을 많이 받았구나. 그래요. 그 진보당만의 특색을 가지고 예, 예. 싸워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어느 그 투쟁 현장이나 예, 예. 다른 소수 정당들도 물론 열심히 참여들 하시겠지만 뭐 그 노동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또 녹색당이라든지 열심히 결합은 하시지만 보면 무슨 사안이 있다 하면 항상 진보당 당원들 의원님들 먼저 가 계세요. 그럼요. 그리고 정말 헌신적이죠. 예, 예. 그 투쟁에 원래 했던 사람들처럼 뭐 학비면 학비, 철도면 철도, 노조인 것처럼 노조 조합원인 것처럼 예, 그렇게 먼저 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그 당원들도 당원들이지만은 의원님들이 정말 자기 자세를 낮추잖아요. 네, 항상 맞아요. 그 맨 앞에서 박스 깔고 네. 그렇게 앉아 있고. 제가 이상규 의원님하고 원래 조금 네. 친분이 있는데 이상규 예, 예. 의원님은 앞에 가시려고도 잘 안 하세요. 그냥 뒤에 당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계시지 네. 앞자리에도 잘 안 가시려고 그러시 그걸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 뒤에 앉아 계시면 왜 여기 앉아 계시냐 그러면 그냥 여기 앉아도 된다고. 앞에 앉으면 못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럼. 딴 행동을 못 하시니까. 그런 거 많이 저도 느끼고 네. 실제로 의원이 다라는 그런 게 없어요. 지난번에 그 작년에 김주영 동지가 네. 그 장애인 동지가 화재로 네, 예. 사망했을 때도 네. 같이 김미희 의원님하고 같이 문상을 갔는데 문상이 아니라 집회를 같이 갔는데 뒤에 그냥 서 계세요. 민주당 의원인가 누가 왔는데 그분은
막 그 보좌관이 앞에 가서 인사시키고 그러니까요. 막 의원님은 여기 앉으세요. 막 편한 자리 하는데 그렇죠. 김민우 의원님은 보좌관 오셔도 당연히 그냥 서 있는 걸로 이쪽으로 앉으세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옛날 집회 때 네. 이제 그 박스 바닥에 그 깔개 그 방석이 모자랐어요. 이게 휴대용 방석 있잖아요. 아, 그게 예, 모자라니까 예. 그때 이제 그 김미희 의원님이 앉아 계셨는데 김미희 의원님이 어떤 좀 연세 드신 분이 연세 드신 어르신이 이렇게 옆자리에 앉으시니까 네. 그 김미희 의원님이 그 자기 방석을 빼가지고 그 어르신 깔게 해드리고 그냥 맨바닥에 그냥 축축했거든요. 거기 맨바닥에 그냥 앉으시더라고요. 그거 정말 감동이에요, 감동. 예. 그러니까 저희 의원님들은 네. 내가 의원이 돼서 뭐 이렇게 권위적이게 네. 뭔가 해야겠다 해서 의원이 되신 게 아니라 그냥 늘 투쟁하던 거의 일환으로 맞아요. 그냥 저희 당원들을 대표할 뿐이지 음. 그게 몸에 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김재원 의원님도 말씀 나눠보니까 늘 편한 옷을 갖고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제 어느 때 그러니까요. 밤샐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하나하나의 작은 에피소드들이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만약에 당사의 일이라거나 그럴 때 당원들이 재지 않고 바로 내일이다 하고 달려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퍼져서 지금의 진보당이나 또 다른 분들을 감동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솔직히 작년에는 저희 당이 완전히 대국민적인 왕따를 당했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오해가 많이 풀렸죠. 네. 그거에 대해서. 예. 그냥 그건 오해였고 그 모략이었었다. 네.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인과 몇몇 그 뭐 진보라고 얘기하는 하고 있는 몇몇 그 사람들이 짜고서 뭐 네. 어떤 이런 우리 통합진보당을 완전히 마비시키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오해는 또 그 오해가 풀리니까 또 다른 걸 또 걸고 넘어지고 내란 세력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는 안 속더라고요. 그러지 안 속죠. 예. 예, 거짓말. 그 양치기 소년이지, 양치기 소년. 그러니까 박근혜하고 국정원이 지금 완전 히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이제. 예. 다른 뭐 노조나 또 다른 정당에서도 선긋기 많이 했었는데 이제 많이 안 이게 그러죠. 우리만의 일이 아니었구나. 진보당이 그냥 맨 첫 번째였을 뿐이지 네. 우리만의 일이 아니었구나를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게 좀 작년에는 한이 왔었는데 오해를 받는 게 한이 있었는데 네. 많이 좀 풀려가고 있지 않나. 근데 반대로 보면요 또 이렇게 탄압이 더 넓어지고 있다는 증거도 아닐까. 맞습니다. 예. 그래요. 저희만의 특성을 살린다면 내년 네, 지방선거에도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신다 네, 하셨는데 예. 싸워야죠.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들 같이 어려운 형편에 후보로 나간다는 것도 결심한다는 것도 굉장히 맞습니다. 힘든 결심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막 결의하신 분도 많고 네. 내가 꼭 나가야 된다 당을 위해서 이게 바로 헌신적인 자세들이 아니신가. 사실은 이제 그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지역이 아니라 다른 당 같은 게 새누리당, 민주당 네. 각 지역에 이제 공천 하나 받으려면은 자기네끼리 피 터지게 싸우죠, 아주.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물론 거기 쪽은 될 확률도 많고 그렇게 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면은 일단 보장받을 수 있는 자리니까 네네네.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그냥 봉사라고 생각 안 하고. 네. 그리고 어떤 국민을 대표한다 그게 예, 아니라. 우리는 이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누가 나가겠다 하면은 서로 이게 투표에 의해서 이게 한다든지 뭐 결의에 의해서 한다든지 되게 민주적인 방법이죠. 네, 그리고 네, 그렇죠. 만약에 누가 한 명 나간다 그러면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정말 다 붙어가고 도와주고 맞아요, 예, 맞아요. 이런 시간 쪽에서 돈 네, 잡이 맞습니다. 들어가면서 맞습니다. 예. 이런 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선거 치를 때 보면 저도 작년 총선 처음 해보면서 저는 동지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되게 정치하면서 계산적일 것이다.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런 걸 원래 없애게 해주신 분들이 당원분들이신 것 같아요. 저 하나 또 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황선 예. 동지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돌아가셨을 때 제가 못 가뵀어요. 예. 차편이
안 돼서 전동기차를 타고 못 가는 형편을 못 가는데 예, 예. 그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다음 분들이 데리러 오시겠다고 아, 하시고 야. 가시는 길에 들르신다고 하시고 그래서 너무 따뜻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구나. 세상이 참 따뜻하다. 맞습니다. 많이 예.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에 우리 이덕윤 위원장님은 어떤 역할을 혹시 출마 의사 있으세요? 저는 이제 좀 각자 어떤 타고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출마의 고민은 아직 뭐 결정되지 않았지만은 출마보다도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돕는 역할도 여러 가지 제가 가고 있는 예술적인 어떤 역량들, 재량들을 통해서 각 후보들을 좀 이렇게 돕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노래도 좀 많이 만들어주고 같이 공연도 같이 해주고 뭐 이런 추천들을 좀 재밌게 치렀어요. 예, 그렇게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강서에도 좀 많이 결심하고 계신 분들. 예, 이제 좀 몇 분 있으시죠? 계십니다. 예, 그거는 이제 방송에서 밝힐 수는 없고. 그렇죠, 예, 예. 그래요. 재밌게 선거할 수 있게끔 예, 많이 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예. 예, 이번에는 시청자분 신청곡 네, 예. 듣고 가겠습니다. 예, 예. 지난주에 이 의원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 네, 다 예. 못 틀어드렸었는데 이지의 비와 외로움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네. 네, 이 원장님의 그 재밌는 노래만 계속 듣다가 조금 분위기 있는 노래 되게 들어봤습니다. 좋은데요. 예. 위원장님 대중음악 중에서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뭐 대중음악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많이 좋아하지 않는데 저희 아이가 네. 뭐 그 빅뱅 팬이거든요. 아. 그리고 아이가 빅뱅 노래를 많이 틀어놓죠. 사실은 저 빅뱅 그 탑 아시죠? 네, 네. 탑도 제 수업 들었었으면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아, 어떤 수업? 판소리 수업 들었었죠. 아, 그래요? 근데 수업을 한 번도 안 하고 제가 빵꾸를 한 번 줬었어요. 잘하셨어요. 저는 아주 가차 없어요. 아주 유명 월드스타라도 네. 무조건 빵꾸 줘요 그냥. 와, 그 학교에서 저를 싫어했죠. 그런 것 때문에. 저기 네. 따님이 좋아하세요? 딸이 탑 말고 거기서 뭐죠 저기 머리 응? 지드래곤. 지드래곤. 지드, 예. 그 저기 초밥처럼 이렇게 계란 초밥처럼 머리 하고 다니는. 네, 지드래곤. 예. 그래갖고 아무튼 그 노래를 집에서 많이 틀어놔갖고 가끔 듣는데 저는 그런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저는 보통 가요도 많이 좋아하는데 민중가요를 많이 네. 좋아하죠. 예, 민중가요 중에서 좋은 거 정말 많거든요. 네. 예. 다른 사람들도 싫어하고 따님도 싫어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도 어쨌든 운동을 시키고 싶어요. 나중에는 네. 운동을 시키고 싶고 지금부터 이제 슬슬 얘기를 하고 이렇게 뭐 같이 집회에도 좀 데리고 나가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아이의 일기장을 이렇게 꺼내놨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으로 딸 일기장을 봤는데 초등학교 지금 4학년, 5학년 올라가는데 봤는데 되게 기특한 얘기를 많이 써놨더라고요. 지난번 광복절 때 8월 15일 날 그때 써놨는데 사람들이 왜 자기가 눌러보니까 네이버에서 눌러보니까 왜 검색어 순위가 광복절이 8위냐. 광복절이 이렇게 가수 이름이 1위고 뭐 드라마가 2위고 이런 게 지금 말이 되는 건지 광복절인데 광복절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셨고 그렇게 광복을 찾아냈는데 세상에 광복절날 광복절이라는 게 1위가 아니면은 뭐가 1위겠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세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와. 정말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제가 제 마음이 광복받았습니다. 그 아버지, 그 딸이 네. 우리 아이 때 오히려 네. 개념이라든지 의식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강요받은 것들 때문에 그런 의식들이 오히려 죽는 게 아닌가. 네. 내가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묻혀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가능성은 오히려 어렸을 때 많지 않을까. 맞아요. 예. 어렸을 때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대부분이 이 세상의 엄마들이 무조건 그냥 영어 교육, 무조건
그 남을 이겨야지 산다. 남을 눌러야지 산다. 아주 몇 경쟁에서 등이냐. 이겨야 된다. 네. 뭐 사실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쟁은 끝이 없어요. 예, 그 삼성 같은 데 봐요. 우리나라에서 자기네들이 인류 기업이라 그러는데 그래갖고 이 세상의 모든 기업들과 경쟁을 해갖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결국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뭐예요? 노동자들, 그 삼성 얼마 전에 최정문 네, 열사 돌아가셨죠. 예. 돌아가셨잖아요. 자살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노조를 인정해주고 정정당당히 노조 인정해주고 노동자의 권리인데 그렇죠. 그 자본가들이 노조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갖고 같이 기업을 만들어가는 그럼 그게 바로 진짜 올바른 기업인데, 복지가 보장이 돼야 되는. 이거는 모든 기업들이 그냥 최고 주주만에 위한 그 소수 개미 군단 말고 네. 대주주들 아니면은 기업주들 요만을 위한 그냥 회사잖아. 한 줌도 안 되는. 네, 네. 우리 그런 경쟁에서 아들, 딸, 자식들한테 그런 경쟁 교육을 시키다가 그 경쟁에 뒤처지면은 그 자식들도 그냥 똑같은 사람들, 그 경쟁 체제의 어떤 경쟁 체제 때문에 어떤 자기가 짓눌려지는, 짓눌려지고 버림받는 그런 자식으로 키우게 되는 거예요. 네. 그 경쟁 교육을 반대를 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이 답답해요. 정말 엄마들이 경쟁 교육에서 자기가 경쟁 교육에서 봐요. 이겨갖고 그 한 줌의 자본가가 되든지 한 줌의 새누리당 보수 정치인이 된다든지 해봤자 똑같아요. 박근혜 같은 인간 키우는 거예요. 그 이건희 같은 인간 키우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되는 것도 정말 불가능한 일, 거의 불가능한 그렇죠. 일이지. 하늘의 별따기지만은 그렇죠. 예. 엄마들 정말 각성해야 되고 아빠들 정말 각성해야 돼요, 진짜. 공부 잘해봤자 뭐 소용이 있어요. 네. 그리고 공부만 잘해야 그 자기의 계층을 넘을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사실 뭐 연예인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연예인으로만 보자면 공부 잘해서 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공부 잘해서 된 거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태지라든지 맞아요. 문화도 주도하고 세상을 주도하는 건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대통령들이 계셨네. 대통령들이랑 꼭 서울대 나온 사람만 대통령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목포상고 나오고 부산상고 네. 나오고 그랬죠. 네. 세상을 바꾸는 건 공부만이 아닌데 꼭 공부만이 자기의 지금 그 계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신분 상승을 네. 한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서 서울대 나온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네. 김영삼 네. 서울대 철학과 나왔었죠. 예. 오히려 그렇게 공부만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샤악만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그런 교육보다도요. 정말 이 세상 먹고 살 수 있는 거는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끈끈한 정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상대방이 힘들 때 내가 도와주고, 그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아까 얘기했던 두레정신 아니에요? 두레정신. 그렇죠. 이 시대의 두레정신을 잘 펼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만들어주는 게 자기 자식이 죽지 않게 살 수 있게 만드는 방법 같아요. 네. 예. 근데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죠. 상대를 그럼요.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상대를 죽이면은 상대는 가만히 있나요? 그렇죠. 상대도 나를 서로 죽이겠지. 죽이는 예. 거죠. 그런 교육은 정말 쓰잘데기 없는 교육이에요. 아니,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저도 이제 판소리 전공을 대학에서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외국어 대학교를 나왔어요. 아.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외국어 대학교에서 뭐 영어 전공하고, 프랑스어 전공하고, 불어 전공하고, 아니, 세상에 나와갖고, 얼마나 그게 필요 있어요. 아니, 그게 영어, 진짜 생활 영어만 하면 돼요. 그냥 잘 있었냐? 야, 너 노래 한번 해봐라.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이런 거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이거. 그것도 그냥, 외국인이지만 사람 간에 정이 있으면 그냥 되더라고요. 이거 수학 섞어갖고 하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역하는 사람들, 전문적인 무역하는 사람 몇 명만 대학교 졸업하거나 아니면 대학교 때 전문적인 수업 받고 아니면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 들어갈 때 수업 받고 회화만 할 줄 알면 돼요. 회화만 할 줄 알면. 너무 우리나라는 우리말보다도 오히려 맞아.
더 영어를 잘하잖아요. 왜 아마 영문법들 그 현지인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 더 잘한다 그러잖아요. 네. 예. 그 영어 잘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되지 않을까? 아, 그럼요. 예. 그렇죠. 그게 예. 정이지 않을까? 제가 저희 그 센터 모임에서 네. 뒤풀이를 갔는데 네, 예. 우연히 외국인들하고 얘기가 돼서 합석을 하게 됐어요. 음. 거기에 영어 강사도 있었고요. 저희 멤버 네. 중에. 근데 그 친구가 오히려 말을 못해요. 실수할까봐. 맞아요. 실수할까봐. 저는 사실 이제 영어가요. 저 옛날에 좀 그 해운회사를 좀 다녔었거든요. 아. 저 대학 졸업하고 좀 1년 반 정도 다녔었는데 네. 거기서 좀 배운 것도 있고 그런데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맞아. 아는 단어 해갖고 몇 개 던지면 그냥 다 알아듣더라고요. 맞아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말 할 때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우리 그래갖고- 알아듣잖아요. 네, 저도 그래갖고 가끔 가다가 네. 외국인들 대상으로다가 제가 그 판소리도 가르치고 그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아는 단어 몇 개 하면은 다 따라해요. 그냥 다. 그러면 대체 그게 영어를 갖다가 우리가 영국 사람, 미국 사람보다 더 잘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물론 영어를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 그 시간에 역사 배우고, 공동체 의식 배우고, 두레 의식 배우고, 이렇게 사는 게 낫죠. 저는 진짜 학교에서 연극 배웠으면 좋겠어요, 연극. 연극만큼 공동체 의식, 두레 의식을 배울 수 있는 게, 느낄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예. 혹시 위원장님 직업 하나 늘리시려고 자리 하나 만드시면 예.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런 개념을 네. 알려주고 잘 살려주는 게 우리 그 따님이 결애인가요, 나라? 그러니까 아들이 결애고요. 네. 딸이 나랍니다. 나라가 그 지금의 생각을 네, 계속 예. 키워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잃어버리지 않고. 맞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그 모임 자리에서 네, 예. 제가 아는 몇 개의 단어로 더 친해졌거든요. 왜냐면 외국인들도 자기 나라 말을 자기들보다 잘하면 네. 싫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징그럽고 싫을 아이,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예. 자기보다 못해야 네, 그렇죠. 귀엽고 그렇죠. 만약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갖다 너무 똑부러지게 나보다 더 잘하면은 예, 그럼 내가 뭔 얘기하는데 야 그거 다 문법 틀렸어 라고 얘기하면 좀 가소롭죠 진짜. 그래요. 예.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공부 잘하고 뭐 네. 서울대, 연고대 나오는 사람을 네.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 경계를 하고 선을 긋는 네, 예.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이런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데 네, 예. 그냥 같은 사람으로 음. 그냥 저 사람은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 누구는 노래를 더 잘하는 사람. 오히려 천재성이 있는 사람들은 학교 공부가 우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학력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재능을 인정해주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시대면 좋겠고, 제가 작년에 농성 끝나고 가니까 저희 아이가 자기는 이런 말 해도 되나? 감기가 되게 싫다고 방송 나온 것만 봐도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가 한 마리니까 괜찮습니다. 괜찮겠죠 뭐. 제가 농성하는 과정이나 뭐 이러저러 한다고 한마디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방송만 봐도 저 할아버지 거짓말쟁이 같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그런 논들에 맞는 정치인 뭐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어른들은 자기들 이익 따지느라고 제대로 못 보는구나. 검은 것도 희게 볼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예. 우리 나라가 잘 클 수 있게 네. 모두가 다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청곡 하나 드릴까요? 네, 예. 뭐 제 신청곡 저기를 뭐 많이 못 들어보신 노래일 거예요. 네. 이 노래가요. 그러니까 베트남 아가씨라는 노래인데, 그러니까 네. 그 그룹 이름이 그러니까 스탑 크랙다운. 이 뭐냐면은 이제 뭐 좀 영어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외대 한다 얘기됐죠. 그러니까 크랙다운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실 텐데요. 네. 그러니까 CRAK 크랙 DOWN. 그러니까 크랙다운이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해고 이런 뜻이 그러니까 해고 내지는 추방 강제 추방. 그러니까 해고라기보다도 강제 추방 이런 얘기예요. 크랙다운. 그래갖고 이제 강제 추방을 반대한다. 스탑 크랙다운. 그 팀 이름이 그렇고요. 그래갖고 요 팀은 해외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 이주 노동자분들이 만든 그룹이에요. 그래갖고 뭐 베트남, 뭐 캄보디아,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예, 미얀마 분들. 그래갖고 이제
만든 그룹인데 네. 정말 실력 있는 밴드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분들이 아마 제가 듣기로다가는 이분들이 이제 좀 정치적으로다가 왜냐면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네. 이유로다가는 도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분들도. 그렇죠. 그래갖고 그런 것 때문에 팀 활동이 좀 원활하지 않은 분들이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 아픈데 네. 정말 실력 있는 그룹이에요. 잘 들어보시면은 우리말도 약간 좀 어설프긴 한데 너무 잘 좋으시고 요 내용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베트남 아가씨가 강제 추방 당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 그린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국적 그룹인 거죠? 예, 다국적 네. 그룹이죠, 말하자면. 직접 소개해 주세요. 예, 스탑 크랙다운의 베트남 아가씨 들어보겠습니다. 네. 매일 시작되는 정신없는 하루하루 바쁜 출근길에 웃으면서 밝은 인사하는 그녀 희망찬 내일을 향해 달리고 또 달리고 하루가 또 지나고 들려오는 한바탕 웃음소리 여유로운 웃음소리 얼마 전 이사온 우리 옆집 아가씨 베트남 아가씨 베트남 아가씨 베트남 아가씨 힘겨운 노동 속에 외롭고 힘든데도 미소를 잃지 않은 아가씨 휴일에 찾아온 고향 친구들 입에 맞는 음식에 소주 잔을 부딪히면 마음을 달래는 수다 들려오는 한바탕 웃음소리 우리 옆집 아가씨 당당하게 살고 밝은 그 미소로 작은 복을 입고 일을 하며 여유로운 웃음소리 얼마 전 이사온 우리 옆집 아가씨 베트남 아가씨 베트남 아가씨 베트남 아가씨 힘겨운 노동 속에 외롭고 힘든데도 미소를 잃지 않은 아가씨 시간이 흘러가도 익숙한 생활 속에도 또다시 찾아온 휴일 유독 조용하게 다가오네 우렁거리는 맘소리
네, 베트남 아가씨 들으셨는데 그 우리나라가 보면요. 네. 장애, 노인, 네. 그 외국인 네, 노동자, 예. 네. 이런 분들의 복지가 진짜 전혀 안 되는 맞아요. 거죠. 그리고 또 다문화 가정, 네, 맞아요. 미혼모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터부시하지. 맞아요. 예, 이렇게 체계적인 뭐 보호라든지 음. 권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좀 저도 이제 일부러 요 노래를 좀 선택했는데 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보다도 그러니까 내국인 한국 사람들은 좀 다른 민족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백인들이 지나가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우월한 민족이다라는 네, 그 맞아요. 은근히 깔려 있어요. 괜히 가고 말도 시켜보고 싶고 막 네. 이런. 영어 못하고 있는데 네. 주눅 들고 우리가. 그러니까요. 네. 그 정말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이게. 네. 그러면서 동남아 사람들은 괜히 무시해요. 괜히 반말하고. 네. 아이, 야, 빨리 대충 앉아, 빨리 해. 그래서 네. 사장들도 다 반말하고, 예,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 이거는 국가의 경제가 그 사람의 인격을 그러니까요. 네, 좌우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저는 딱 그렇게 하는 행동부터 보면은 저 사람은 머릿속에 든 게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 사람을 다 돈으로 보는 사람이구나. 네. 왜 그러잖아요. 박근혜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근혜 머릿속에는 네. 사람들이 다 돈으로 보일 것 같아. 이 사람 얼마짜리, 이 사람 얼마짜리. 맞아요. 이게 눈썹 있고 눈 있고 코 있고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얼굴이 세종대왕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이율곡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이순신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 10원짜리로 보여. 다보탑으로 보이고 이런 것 같은 그렇게 똑같은 부류의 인간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의로운 사람들과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의 대결일 수도 있지만은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 같은 사람들과 인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돈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싸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다 같은 사람인데 우리도 지금 좀 많이 나아졌지만 외국에 네. 그 서양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당하면서도 우리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그 동양 사람들 갖다가 일본이라든지 그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많이 못 봤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네. 대부분 그냥 동양 사람은 중국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래갖고 그 유럽에 가면은 우리 17세기 뭐 이 정도의 유럽에 가면은 그렇게 써 있는 데가 많았대요. 그 음식점에 네. 개와 중국인은 출입 금지라고 이렇게 써 있는. 그러니까 그건 동양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쵸. 예. 정말 인종차별적이고 이거는 문외적인 거죠, 문외적인. 예. 행동이고. 그나저나 거기서도 개는 개 취급당해요. 왜 그렇죠. 여기나 저기나 다 개는 그렇게. 뭐 이거 일단 털 날리니까. 예. 저도 그래갖고 우리 그때 앞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려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관련자는 절대 출입 금지. 국정원 국정원 개 호루라기들은 절대 출입 금지. 써놓을까 생각해요. 예. 그래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장애차별, 그죠. 계층차별, 계층차별, 인종차별. 네. 정말 우리나라 살기 힘든 나라예요. 그러게요. 예. 미국이 인종차별이 심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정말 만만치 심해요. 않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근로자분들 또 다문화 가정에 시집 오신 분들 예. 그분들도 굉장히 무시당하고 살고 맞아요. 있고 예. 또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미혼모들 정말 많이 매 맞고 살잖아요. 네. 막 이렇게 외국에서 시집 와가지고 그 매 맞는 것 때문에 도망가는 분들 물론 아닌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잘 살고 계시는 분들 잘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돈 때문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뭐 가끔가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략적이 결혼해갖고 일하려고 도망가고 뭐 이런 분들도 물론 가끔가다 계시지만은 네. 많은 수가 정말 그 매 맞고 사시고 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예. 그 천민자본주의라고 하죠. 그런 걸 맞아요, 천민자본주의. 맞아요. 예. 외국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겉을 보기에 인종차별도 존재는 하지만 네, 예. 또 복지 차원이 잘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네. 양면이 존재를 하는데 네. 겉으로는 뭐 차별한다 하면서도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다든지 뭐 인권적인 유린을 당했을 때 어직 센터에 뭐 얘기를 한다든지 네.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다 돼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전혀 그냥 무시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미혼모 같은 경우도
그냥 좀 노는 애, 네. 뭐 그냥 뭐 그렇게 이렇게 취급하지. 미혼모들은 보통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죠. 진짜 까진 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저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서 뭐 격리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격리. 예, 오히려 예. 그 낙태를 하면 모르는데 그렇죠. 아이를 낳겠다고 한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그럼요. 예, 맞아요. 진짜. 외국에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어떤 다큐에서 네. 학교 옆에 보육시설이 돼 있어요. 네. 미혼모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게. 그러면 성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아, 그럼요. 예, 어렸을 때 뭐 실수라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다. 요런 또 고정관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실수를 했다는 거는 네. 그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이 사회의 실수죠. 결국은 그렇죠. 그 아이들한테 제대로다가 성에 대해서 바른 성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해줬고 뭐 교육을 못 시키고 못하도록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 거지. 그렇죠. 개인이 뭐 발랑 까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진짜. 그럼요. 예. 그 부모가 잘못했다기보다도 이건 크게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은 그 사회가 잘못한 거죠. 어른들이 네. 잘못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뭐 그런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네. 책임 못 질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은 잘못대로 뭐라고 하되 네, 네. 미혼모들에 대한 그런 편의라든지 세상을 그래도 잘 살 수 있게끔 네.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지만 네. 인권 차원에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예, 예. 꿈꾸시는 예술 세상은 어떤 것일까요? 아, 제 예술 세상이요? 네. 저는 지금처럼 계속 살 거고요. 살고 싶고 살 거고 재밌게, 유쾌하게 그래서 세상에 좋은 에너지를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요. 이렇게 정말 암 환자라든지 정말 고통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엔돌핀이라는 마약이거든요. 네네. 예, 그걸 갖다가 그 고통을 참을 수 있게 다른 약이 없기 때문에 다툴 수 있는 약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몰핀이라는 주사를 넣어주는데 그 몰핀보다 40배의 그 어떤 위약 성분이 있는 마약 성분이 있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몰핀보다 40배의 네. 엔돌핀이라는 게요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엔돌핀의 앞에 EN 들어가는 거는 스스로 뭐 이런 뜻이라는데요. 네. 스스로 만들어내는 몰핀. 아, 예, 그러니까 그게 엔돌핀이란 건데 그 에너지. 난 지금 행복하다. 난 더 싸울 수 있다. 즐겁게 싸울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에너지를 세상한테 줄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생각하고 운동을 하는 것들이 그리고 또 또한 그런 내 사고를 갖다가 내 생각을 갖다가 예술로서 구현해내는 것이 그냥 목표고요. 계속 지금까지 작품 계속 뭐 만들고 있지만은 앞으로 더 좋은 작품, 더 의미 있는 작품, 더 투쟁적인 작품,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작품 계속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냥. 그것이 이제 맞물려서 위원장님 꿈꾸는 진보 세상이 되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이 애국전선 지금 하고 네,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민중예술 예, 방송. 예. 애국전선 자랑 좀 해주세요. 이런 애국전선 것들. 자랑이요? 예, 청취자분들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애국전선 뭐 지금 요즘 잘 나가고 있죠. 네. 팟캐스트 메디안에 들고 지난번에 1위도 했었어요. 오. 1위도 했었고 뭐 많은 팬층이 아주 두텁고요. 네. 그래서 이빨들이 많아요. 저도 뭐 나름대로 한 이빨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거기 이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끼지는 못해요. 이게 또 6명이다 보니까. 치과인가요? 예. 6명이다 보니까 네. 제가 낄 틈도 없고 정말 수다스러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최한옥, 최영일 선배님, 강명길, 그다음에 현석군, 네. 그다음에 정혜림 아나운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거기는 어떻게 각자 담당하는 게 좀 달라요. 네. 각자 담당하는 역할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두 최씨 분들은 어떤 시사적인 얘기, 브레인 역할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정보도 많으시고. 강명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강명길 독수리 같은 네. 경우에는 거긴 독수리라고 해요. 애국 독수리. 그러니까 강명길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주로 해주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유머를 담당하고 있고 네. 노래를 좀 담당하고 있고 네. 좀 그러고 있고요. 두 분 이제 나머지 정하나는 진행을 좀 보고 있고요. 네. 뭐 그러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특색이 있다. 뭐가 좀 특색일까요? 애국전선이요. 네. 애국전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진보당 편파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네. 꼭 그렇지 않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진보당 당원들 아닌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종편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말빨이 좀 돼요. 그러니까 말빨이 되지만은 뭐 다른 어떤 방송들보다 뭐 이렇게 뭐 맨날 욕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욕하고 그런 방송 팟캐스트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지는 않고 또 네. 또 나름대로다가 또 지킬 건 지키려고 하지만은 또 무겁지도 않아요. 계속 농담하면서 농담할 때는 하고 그러면서 또 이게 무겁게 갈 때는 팩트 중심으로 다 무겁게 갈 때 가고 그러니까 완급 조절 네. 밀고 당기기를 좀 잘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 네. 노하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요. 저도 들어보니까 조금 네. 지루할 때쯤 되면 네, 예. 웃겨주시고 네. 너무 재밌다 싶으면 또 정보 주시고 네, 이러시더라고요. 음. 그래요. 마지막으로 네, 벌써 예. 2시간이 어우, 예, 벌써 훅 갔네요, 진짜. 예. 요즘 마지막으로 가족 자랑 좀 해주세요. 아휴, 우리 가족 아까 자랑 잠깐 하셨는데. 었고요. 제가 살면서 제일 후회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예술 판소리, 네. 판소리나 연극 같은 내가 지금 그런 일을 하면서 광대로다 살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제 후회하지 않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우리 통합진보당 저는 민주노동당 때부터 가입해가지고 네. 통합진보당 지금 당 활동하고 있는데 통합진보당 당원인 게 정말 두 번째로 자랑스럽고요. 세 번째는 우리 짝지 애엄마하고 결혼해갖고 우리 네. 예쁜 자식들 낳고 살고 있는 게 세 번째 제 자랑입니다. 예. 그만큼 우리 아이들 정말 다른 것보다도 정말 남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결의의 나라도 정말 안 싸우고 화목하고 남을 위한 마음들이 너무 커갖고 우리 애엄마도 마찬가지고요. 되게 남한테 너무 잘해요. 예. 그래서 운동하고 안 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좀 좋은 에너지들 같아요. 그래갖고 좀 집에서도 좀 행복하고요. 예. 제가 돈을 많이 버는 제가 좀 들쭉날쭉하거든요. 돈을 갖다 주는 때나 못 갖다 주는 때나 이렇게 애엄마가 나름대로다가 이렇게 크게 잔소리 안 하고 살게 해주는 것만 해도 저는 백골난방이죠. 네. 어디서나 유쾌하신 네. 것 같아요. 네. 즐겁게 사시는 것 같은데 네. 가끔 페이스북 보면은 네, 예. 좀 지칠 때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다른 분들이 위원장님한테서 네. 즐거운 기운을 받으셨던 분들이 또 즐거운 기운을 주실 수 있는 네, 예. 그런 끈끈한 관계들을 잘 맺어 오셨고 네.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좀 지치거나 그럴 때 위원장님 네. 페이스북에서 힘 많이 얻거든요. 참 재밌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예. 시원한 거. 예. 아까 말씀드린 개그에서 못 느끼는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예. 1년 네, 예, 예. 딱 된 그 기념으로 나와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조금 늦게 들어와 주신 분이 계신데 우지 아빠님 아빠님, 예, 이덕희님이 웬일이냐고. 우지 아빠님 우리 애국전선 열혈 팬이신데. 거의 여기는 민소 예. 팬분들이 계속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저희 방송 할 때 저희 방송이 제일 재밌다고 해주시고 딴 데 가시면 딴 데 가면 거기 또 재밌다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거짓말이었네, 거짓말. 예. 그래요. 이덕인 위원장님 평소 네. 때는 애국전선 얼굴을 못 보시다가 네. 이렇게 저희 방송 한번 이쪽으로 그래서? 돌려줘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얼굴도 네. 보여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아유, 연말 잘 보내시고 예, 예. 2주년 때 또 뵐 수 있었으면 아유, 연말. 또 중간에 뭐 행사 소개나 그런 거 해주실 거 있으시면 또 예, 나와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연말에 안녕들 하십시오. 안녕들하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덕인 위원장님 신청곡 하나 또 예. 틀어드리면서 우리 또 마지막이니까 신나는 노래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는데요. 네. 우리 윤도현,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서 또 윤도현 가수 있는데요. 윤도현 또 YB. 네, 윤도현의 깃발. 이 노래가 용산 작년에 몇 년 됐죠. 네, 용산 참사. 참사를 갖다가 보고서 윤도현 씨가 느낀 그 점을 갖다가 노래를 만들었다는데요. 정말 신나는 노래입니다. 깃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들으시겠고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이덕인 위원장님하고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